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 난리가 났으며 중동에서 폭동, 러시아에서 현지인들과 싸움, 체포, 이번 소식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해외에 나가서 생고생을 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삶은 한마디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 북괴 김정은의 충성자금을 벌기 위해 그야말로 짐승처럼 살고 있지요.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와 함께합니다. 지난 2017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가 추방된 건 핵실험에 의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쿠웨이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유현우 대사, 당시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북한 인력들은 당장 철수를 해야 됐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사상적인 동료, 특히 탈북을 막기 위해 교양사업, 대열관리사업, 대열관리 실태를 평양에 매일 보고하라는 것, 그리고 대사관 직원들이 한 개 회사씩 책임지고 사소한 사건, 사고라도 제기되지 않게 하라는 평양의 지시가 하달됐습니다. 그런데 대사관에 남은 직원은 5명이었습니다. 쿠웨이트만 해도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된 회사가 8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 7개, 아랍에미리트 8개, 이렇게 회사가 각각 존재했는데 대사관 인원이 5명, 이들 모두 관할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씩 각 나라에 있는 그 북한 회사들을 맡는다 해도 2개 내지 3개 정도 회사는 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를 중복으로 맡는 직원들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자들이 미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나라 외무성에 이를 제기하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평양의 지시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사실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 나온 기본적인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파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고 가야 하는데 철수한다고 하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쓰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자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면 큰 좌절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북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왜 귀국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굉장히 큰 좌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지키는 핵 때문에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 노동자들의 좌절감은 말할 것도 없이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MC 쿠웨이트 노동자들의 미수금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동자들이 미수금 규모, 미수금 발생 배경 등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유현우,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든가 미수금 규모, 그리고 미수금 발생 배경,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자면 중동의 아랍 국가들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대체로 월급제로 현지 회사와 계약을 맺은 곳에 따라 사측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장, 당비서, 보위원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총액에서 같이 나눠 받으려면 월급제는 적절치 않습니다. 월급제로 계약하면 이 사람들은 월급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이 월급을 타서 국가 납부금으로 계속 바치다 보면 실수령액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면 절반 인원은 월급을 받게 하고 나머지 절반 인원은 월급을 받지 않고 도급제 형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초 공사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콘크리트 작업량을 북한 노동자들에게 줍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회사가 계약해서 북한 노동자들이 할당된 콘크리트 기초 작업을 하는 걸로 계약을 맺습니다. 콘크리트 작업을 하자면 철근과 같은 다른 자재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철근 조립공, 그리고 콘크리트공, 혼합공 이런 사람들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1 입방당 단가로 $50 정도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2000 입방에 대한 작업을 하게 되면 $10만 정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공사가 다 끝난 직후 비용 임금을 당장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 발주한 현지 회사가 현지 정부에 비용 임금 지급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정부가 담보금 같은 명목을 떼고 비용을 줍니다. 그래서 작업한 비용을 받을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시 미수금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미수금을 받기 위해 쿠웨이트 북한 대사관이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당 국가 외무성에 각서를 낸 데 기초에 건설주로 돼 있는 현지 회사와 조율해서 자금을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돈을 띄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중동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한마디로 노예처럼 살고 있는 김정은의 충성자금 노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작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100도 안 됩니다. MC 미수금 문제를 말씀하셔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올해 초 중국 지린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문제로 파업 및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혹시 쿠웨이트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의 폭동이 있었습니까? 유연우, 네, 폭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인가 6월인가 즈음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카타르의 남강건설회사라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인민무력부, 현재 국방성인데요. 국방성 내에 공병군단이라고 있었는데 이 공병군단이 파견한 회사가 남강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파견된 사람들은 100%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다 보니까 현지에서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 군인들 수백 명이 분노하고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는 북한 군인들 수십 명이 직장장을 한번 혼내자고 생각해서 이 수십 명의 북한 인민군 군인들이 직장장을 자루로 덮어서 꽁꽁 묶어가지고 천장에 매달아 놓고 사정없이 구타하는 폭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직장장을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사실상 이런 충격적인 폭동 사건은 인민군 군인들에게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해 주지 않는 집단 폭동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집단 폭동 이후 직장장이 구타당한 곳이 대사관, 당비서, 보위원들한테 직보로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타르에 직접 가서 확인을 했더니 월급을 주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직장은 월급이 나오는데 왜 우리 직장에서는 월급이 안 나오냐고 해서 수십 명의 북한 군인들이 폭동으로 대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직장장은 군관 아닙니까? 또 파견 노동자들은 사병이고, 그러니까 그 직장장은 사병의 돈을 자신이 빼돌려도 별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에서 아마 임금을 대대적으로 착복했던 것이 결국은 집단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직장장은 너무 많이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바로 귀국을 했습니다. 자,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현지인들과 몸싸움 벌여 경찰 체포.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인들과 집단 싸움을 벌이다가 현지 러시아 경찰에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6일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서 건설 일을 하는 북한 노동자 수십 명이 현지 식당을 찾았다가 현지 러시아인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들은 10명 이하의 비교적 소규모 단위로 생활하며 건설 일을 하는 북한 군인 노동자들로 이날 작업을 마치고 저녁 식사 겸 술 한잔을 하기 위해 현지 식당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파견 연차가 오래되고 소규모 단위로 생활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작업이 빨리 끝나는 날이면 간혹 현지 식당을 찾는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날 간만에 작업이 일찍 끝나 근처 식당을 찾은 곳인데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은 지 40분이 지나도록 러시아인 종업원들은 이들의 주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인 종업원들은 현지인 손님들과는 웃으며 대화하고 즉각 주문을 받으면서도 북한 군인 노동자들의 부름에는 반응하지 않았고, 심지어 러시아 종업원들의 눈앞에서 손짓해도 못 본 척하며 위도적으로 이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북한 군인 노동자들이 러시아 종업원들에게 왜 인종차별을 하느냐, 우리는 사람도 아니냐, 왜 우리만 주문을 안 받느냐 라며 러시아어로 거칠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인 종업원들은 처음에 먼저 온 다른 손님 주문을 받고 그 다음에 북한 노동자들의 주문을 받으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 군인 노동자 3명이 계속해서 언성을 높이며 따지고 들자 러시아인 종업원들은 돈 벌러 왔으면 일이나 하고 갈 것이지 왜 남의 나라에 와서 행패질을 하느냐, 당장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며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식당에 있던 다른 러시아인들까지 합세했고 결국 감정이 격해진 북한 군인 노동자들과 러시아인들 사이에 집단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집단 난투극에 북한 군인 노동자들과 또 러시아 현지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집단 패싸움이 계속되고 1시간 이상 계속되는 속에 신고를 받은 러시아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이 집단 패싸움은 진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러시아인들이 북한 사람들을 얕보고 무시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과 러시아인들 간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며 북한 노동자들은 힘이 밀릴 경우 주변
물건까지 집어 던지며 싸우는데 그나마 이번에는 집기를 던지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러시아 경찰에 체포된 북한 노동자들은 약 20만 루블, 하나 약 293만 원을 보석금으로 내고 나서야 풀려났다는 전언입니다. 이후 현지 러시아인들과 집단 난투극을 벌인 북한 군인 노동자들이 소속된 북한 무역회사는 이들을 혁명화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회사는 집단 패싸움 문제를 일으킨 북한 노동자들을 제일 힘든 작업장인 콘크리트 타설장에 보냈다며 노동자들은 보석금으로 지불한 돈을 개별적으로 변상하기 위해 앞으로 당분간 무급 노동을 해야 하는 충격적인 처지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